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12월의 월간 뉴스 분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서 대표적인 뉴스들 선정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대안까지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 진재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정일순 변호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맞은편으로 가겠습니다.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신용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월간 뉴스 분석 첫 번째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김영환 지사가 후보 시절 공약한 어르신 감사 효도비는 원래 65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습니다. 매년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선 이후 도 재정이 열악하다며 지급 대상 연령을 15살이나 올린 80세 이상으로 바꾸고 금액도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당연히 수혜 대상과 예산이 대폭 줄었고 공약 축소, 후퇴라는 의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효도비 여기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인 기초연금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은 겁니다. 충청북도가 찾은 대안은 매년 지급이 아니라 80세 이상에게 평생 한 번만 지급하는 일회성 효도비. 대신 금액을 올려 3년치인 30만 원을 한꺼번에 주는 방식입니다. 도 30%, 시군 70%로 추진했던 분담률 조정 문제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인데 사업에 필요한 81억 6천여만 원을 어떻게 분담할지 여태 확정하지 못한 겁니다. 난색을 표해온 청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 사업을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혜택이 축소된 데다 재원과 방식도 확정되지 않은 효도비 사업. 그런데도 도의회 해당 상임위는 차질은 막아야 한다며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예산 분담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갈등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른바 수당 예산이 되겠는데요. 자, 세 분 일단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진 교수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현금성 공약인데 핵심은 이런 그 현금성 공약을 과거에 했던 것보다 축소해서 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논점이고 또 하나는 공약은 도지사가 하고 예산은 시군에서 더 많이 부담하는 이것이 이제 문제의 갈등 소지를 일으킨 거죠. 네. 사실은 예산 상황이 좋지 않으면 선거 때 공약했던 것도 축소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죠.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상급 기관과 하급 기관 간의 갈등 문제인데 어느 기관에서도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자기들이 공약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싶어하는 자치단체는 없을 겁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어르신 감사 효도비라든가 출산휴가수당 이런 것들이 김영환 도지사의 공약이거든요. 이 공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들이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겠느냐 하는 문제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앞으로의 이제 과정이 매우 눈여겨볼 만한 상황입니다. 네.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지역민들께 하는 그 갑질 행정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은 항상 많이 있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상급, 하급 각 지자체, 단체 간의 이제 행정 갑질이죠. 지금 네. 진 교수님 말씀대로 요즘 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각자 자기 공약에 대해서 충실하고 네. 소위 이제 광을 팔려고 하는 그런 그 경향들이 있는데 상급 기관에서 한 공약에 대해서 하급 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딸려간다 이런 느낌이라면 하질 않겠죠. 더군다나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3년, 4년, 5년 계속해서 가는 예산이 이제 대규모로 책정이 돼서 계속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것이라고 그러면 더 원활한 소통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행정상 갑질하듯이 이렇게 인식이 된다 그러면 더 갈등이 많이 되겠죠. 결국 그 피해는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거겠죠.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취임 이후에 많은 대부분의 공약들이 철회되거나 후퇴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사과보다는 도민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한다라는 입장이셔서 더 안타까움이 큽니다.
도지사께서 얘기하신 것은 공약 이후에 뭐 발생된 여러 사정들로 인해서 후퇴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현금성 공약을 남발한 것은 오히려 충북의 열악한 지방 재정 자립도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선심성 공약이 남발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전에 뭐 협의가 없었다, 소통 부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뭐 소통했다고 해서 이게 갈등이 없었을 문제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 과정상이나 예, 진 교수님. 실제로 이제 그 많은 경우에 정부에서 정책을 집행하기를 하려면 정책 대상 집단의 수능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 대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을 참여시키는 참여를 활성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예산을 분담하는 주체 간의 참여도 제대로 돼 있지 않잖아요. 예.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만들 당시 그리고 그 공약을 만들 당시에 나중에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다 추계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지사 캠프에서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얼마를 부담해야 될 것인지 뻔히 알고 있었고 도의 예산으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시군에다가 그런 부담을 떠넘기기 위해서는 공약을 만들고 선거운동을 할 당시부터 후보들 간에 연계 공약을 했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당과 연계 공약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도지사와 같은 국힘 후보들끼리는 우리가 이런 공약을 도지사와 시군구청장들이 같이 하겠다. 그래서 예산 분담도 이렇게 하겠다. 등등 좀 더 구체적인 공약을 이제 했었어야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와가지고 도지사의 공약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군구에다가 오히려 4대6, 60%나 또는 70%를 부담시킨다는 것은 네. 어떤 자치단체장도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죠. 주민들 입장에서도 내가 어떤 예산을 통해서 이 효도비를 받거나 유가상을 받더라도 당연히 도지사가 줬겠니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는 자기들이 생색한다는 일을 누가 하겠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그 톤에서 보면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공약 사업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예산 협의, 분담이라는 것이 미세하게 이루어졌었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런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네네. 네, 신 교수님. 네,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이제 디테일인데 우선 용어부터 한번 보자고요.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전기세 하잖아요. 전기요금이잖아요. 내가 예. 내는 요금이 세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명칭 자체가 어르신 감사 효도비입니다. 비용이라는 건지 여비 지급하듯이 준다는 것인지 어쨌든 이거는 전체적 개념으로 보면 수당일 텐데 네. 그만큼 이 용어 자체도 사실은 굉장한 디테일이 없다라고 보여지죠. 효도비라고 그러면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세금을 들인 비용을 내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 있죠. 네네. 이런 이제 세부적인 것부터 선거 때는 선심성 공약이 남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포퓰리즘이 점점 갈수록 또 선거 전이 치열할수록 더 난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수위 과정이라는 걸 거치면서 거기서 채택 가능한 것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채택 불가능한 것들을 솎아냈죠. 그리고 협의를 하죠. 네.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살아 있으니까 그 인수위 과정을 거쳐 와서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봤으니까 왔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타당성이 결여돼 있는 부분이죠. 결국은 예산 부족이잖아요. 가다 보면 분담 비율을 하급 자치단체들이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다 떠안고 가기가 어렵다. 그런 예산을 더 내려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이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을 수 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은 예산만 되고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조례만 정하면 이런 수당 같은 걸 줄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통합적으로 겹치기, 중복되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게 효도비라는 게 어르신들 그 수당하고 겹칠 수 있거든요. 이런 겹치는 부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승인이 되는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비적으로 그런 데에 타진을 해서 이게 겹치는 거냐, 중복돼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다 보고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도 지금 가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이 굉장히 약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기초연금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선거 때부터 연계 공약을 했어야 된다. 아니면 적어도 인수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때라도 어느 정도 조정이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를 다 지나왔다는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청주시 쪽에서 굉장히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청주시가 빠질 경우에는 그야말로 반쪽 시행이 되는 그래서 반쪽이라도 이게 뭐 법제상으로 가능은 한 일인지 아니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사실상 이제 충청북도 인구의 절반이 청주시에 모여 있기 때문에 예. 더구나 이제 젊은 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출산육아수당의 대상자가 청주시에 대부분 몰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산육아수당이라는 것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청주시가 동의해 줘야 되고 지금 청주시뿐 아니라 각 시지역, 제천시나 충주시, 음성 진천 쪽의 도시화된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사실 반발 기류를 보이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말한 대로 갑질을 통해서 도가 청주시나 다른 그 반발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권한 등을 통해서 압박 전략을 구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도가 한 발 물러서서 처음에 형성됐던 분담 비율 뭐 4대 6이나 3대 7을 5대 5라든가 오히려 도가 많이 부담하는 6대 4 정도로 이제 물러서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말했던 도의 압박 전략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도지사의 공약이었고 그 도지사의 공약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군을 끌어들인다고 하면 합리적인 분담 비율을 조정해 줘야 되고 기초자치단체도 이 수당을 지급하는 데서 예산을 분담했고 얼마든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같이 홍보해 주고 그러면 참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 한 발 물러서서 네네. 예산 분담 비율의 조정이라든가 집행 과정에서 도와 시군의 역할을 좀 조정해 준 것. 왜냐하면 시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이게 도의 공약이라고 하지만 대상자를 선정한다든가 또는 그 불만 사항이 있으면 민원을 응대한다든가 집행하는 건 전부 기초자치단체가 예. 하거든요. 그러면 도는 사실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 것들도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의 그 기초자치단체의 동원을 위해서도 분담비율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입니다. 결국 청주시가 끝까지 반대하면 예. 시행이 못하거나 뭐 시행을 해도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행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청주시도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끝까지 불만은 반대하지는 않을 뭐냐면 것이다. 아까 예. 말한 대로 청주시가 생색낼 명분이 없었다는 것이고 예. 청주시의 분담비율이 너무 크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청주시의 인구를 감안했을 때 예. 그 이제 전체 자치단체 예산을 비교해 보면 총액은 청주시가 다른 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크지만 인구 1인당 예산을 보면 청주시가 제일 네네.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직성 경비가 많고 사실 이미 복지 비용이 50%를 넘기 때문에 이걸 새로 추가했을 경우에 자기들의 가용 예산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런 저간의 사정을 고려해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예. 자, 신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이게 이제 그 인구 출산 장려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출산 수당 개념이잖아요. 3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해서 5년 동안 주는 게 이제 그러면 대상자한테는 약 1,100만 원이 돌아가고 거기에 보육 수당, 육아 보육 수당까지 합쳐 보면 5살까지 지급하는 걸 해 보면 약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가구당 이렇게 가는 셈이에요. 네. 5년 동안 이렇게 늘어뜨려서 보면. 예. 그럼 고스란히 요 비율대로 갔을 때 지자체들이 분담하는 그 일종의 이제 그 예산 부담이 너무나 커진다는 거죠. 돈은 예산을 딸 때 보면 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네트워크나 로비력이 더 있어요. 그래서 국회를 찾아가서 하고 본 예산 그다음에 준 예산 추경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좋습니다. 근데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보면 처음부터 이걸 도에서 부담하는 분담 비율을 상당 부분 기초단체로 떠넘긴다 이런 느낌이 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처음에 이게 제도가 적당히 변경돼서 서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예. 변경이 된다 해도. 예. 한번 예를 들어서 효도 비만 한번 보자고요. 65세 이상 30만 원씩 매년 지급. 이 부분과 그게 이제 예산이 도저히 안 되겠다. 예. 80세 80세, 이상 예. 10만 원씩 4년. 이 차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럼 추계가 너무나 틀렸잖아요. 예. 이걸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65세 이상 매년 30만 네네네. 원씩 계속하고 80세 이상 예. 10만 원씩 4년 하고 그것도 안 돼서 80세 이상 한 번에 30만 원 주고 끝내겠다. 이렇게 예. 변해온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너무나 현격한 금액 예. 차이가 납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면 다시 이해를 구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예, 좀 쉽지 않으리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예, 지자체가 뭐 양육수당 등 새로운 복지제도를 신설하려고 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본건에 관해서도 그 보건복지부에서 시군 의견 수렴을 해오라라고 하신 상태인데 청주시에서는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고 별도의 청주시의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반쪽 행정이 될 수도 있고 아예 무산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분담 비율에 있어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그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결렬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 하나만 다시 좀 짚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 중에 행정갑질 뭐 표현하셨는데 이게 사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뭐 우리 도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많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광역단체가 어떤 것들을 이끌어가고 거기에 실질적인 부담은 기초단체가 맡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예.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상급 자치단체와 하급 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있어서 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치단체가 자기들이 어떤 공약이나 정책을 예산을 이제 하급 단체에 떠넘기는 경우를 보면 상당히 이제 그 비정상적이가 많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한 사례를 보면 균등한 자치단체, 말하자면 이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견제하거나 압박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도교육청과 도와의 이제 학생 무상급식의 분담 비율 조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서로 다른 기초자치단체 간의 광역 행정을 하다 보면 예산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이 이제 합리적인 수준에서 예산 비율 조정이라든가 절차가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기초자치단을 상대로 어떤 행정적인 압박을 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충청북도가 충청남도와 예산 협상을 하거나 또는 대전시나 경기도와 어떤 광역 행정을 할 때 우리가 예산 빈도를 조정한다든가 합의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를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수단으로 감사라든가 뭐 감찰 이런 것을 꺼내 들지 말고 우리와 동등한 입장의 자치단체와 협상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주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협상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자세를 가지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도에게 페어플레이를 예,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자치단체와 그다음에 의회 관계도 다시 한번 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북 도의회가 밀월갈개라고 그럴지 아마 대한민국 국회도 이런 식으로 잘 저기가 협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다 통과시켰죠. 도의 입장을 다 반영해서 했죠. 그런데 거꾸로 그러면 기초 청주시의회로 예를 들어 보면 그렇게 해서 위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협조해달라 도와달라 다 될 수 있습니까? 밑에서는 어려운 거죠. 청주시의회에서는. 이런 관계까지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큰 틀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관련 댓글 있으면 조금 듣고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KHOSDEY님께서 결자해지 모르나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지켜라 라고 해서 일관성을 강조하는 댓글이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 끝없이 늘어선 차량 행렬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이어졌습니다. 10분이면 가던 출근길은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설상가상 곳곳에 사고가 잇따랐고 직장과 학교마다 지각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1cm 안팎의 눈에 마비된 청주의 모습입니다. 청주시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비난과 항의, 조롱이 빗발쳤습니다. 이 정도 눈에 도시가 마비되는 게 말이 되냐며 황당함을 드러냈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하루 만에 이범석 청주시장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대비를 못해 제설 작업이 늦어진 점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설 작업 지연으로 많은 불편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청주시의 대처에 대해 충청북도는 이례적으로 감찰을 결정했습니다. 청주시의 제설 대응이 적절했는지, 제설 지침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원인을 명확히 밝히려는 겁니다. 안전감찰팀 창설 이후 지자체의 부실 제설 논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생활정치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청소라든가 환경보호라든가 제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줬고요. 예. 청주시장의 그 자세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다음번에는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것이 예. 아주 적절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6일 날은 잘못했지만 네네. 14일 그 이후에 그 대처는 예. 좀 좋은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변호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근데 의아한 부분이 청주시가 앞선 11월 중순경에 겨울철 재난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다. 피해가 없도록 제설 장비도 모든 장비 신속히 대처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말뿐인 발표였나라는 의심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특별감찰도에서 청주시에 대해서 특별감찰을 하겠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동지역은 청주시가 관리 주체이지만 외곽 지역은 사실 충청북도가 관리 책임이 있는데 네. 시민들은 오창이나 옥산에 관해서도 도로 제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않을 텐데 청주시에 대해서만 특별 감찰하겠다라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이러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의 것 지적하기 전에 자신 것도 좀 돌아보기를. 예. 신 교수님. 우리가 그 대부분의 지자체는 제설 제빙에 대한 지자체 조례가 있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 내 집 앞 눈 치우기 해서 그 조례를 읽어보면 상당히 자세히 돼 있습니다. 예. 일종의 책임성에 대한 것까지 아주 명백하게 자세히 써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 개인에 대해서도 이런 조례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행정기관이 예. 그걸 제대로 준비 못하고 대처를 못한다는 건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예. 특히나 이제 2014년에 경주에서 한 리조트에서 지붕에 이제 눈이 하중을 못 이겨서 체육관이 무너지고 막 하는 그 큰 참사가 있으면서 지붕에 대한 눈 치우는 것까지 다 법이 생겨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상세하게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보면 뭐 관할의 문제, 서로 책임성의 문제 이런 거거든요. 막 서로 이제 시비하고 하는 게. 그래서 개인들까지 이렇게 지역민들까지 강제를 하는 마당에 네네.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제때 못했다는 건 너무나 요번 뒤는 잘했지만 그 앞에 건 질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심지어 지자체에서 왜 이렇게 네. 했을까? 문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제 재난관리 행정과 같이 이제 방제 분야라고 하는 것들은 1년 내내 일어나는 행정이 아니잖아요. 예. 그럼 뭐 1년에 한두 번, 특히 눈 같은 경우는 겨울철 며칠 정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재난관리 행정에 대해서 잘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이제 생색이 나지 않는 행정이기 때문에 예. 많은 자치단체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면 예산 삭감 같은 경우도 그러죠. 재난관리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보니까 눈이 적게 왔으니까 예. 올해 그 제설 비용에 예. 해당되는 염화칼슘이나 이런 거 깎자. 이렇게 깎아놓고 막상 깎아놓으니까 눈이 엄청 온다든가. 그 부분에는 이제 저항이 많이 없다는 얘기시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예산이 삭감되거나 재난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거에 대해서 예. 한두 번만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화를 낼 뿐이지 또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그것을 촉구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이제 문제가 행정에 있어서 소홀함을 드러나게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분들은 예. 이번 변호사님. 건에 대해서 문제가 그 불가항력적 재해가 아니었다. 불과 1cm, 1.5cm의 눈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보를 듣고도 재난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 정도라면 눈이 쌓이지 않겠다라고 잘못 판단한 데 있고 사실 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눈이 올 경우에 작동하는 것이 재난 시스템이나 제설 시스템이 아니라 민원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좀 더 예보가 왔을 때는 예보보다 앞서서 또 예보보다 더 강도 높은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인데도 이를 소홀히 한 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네. 지난 여름을 한번 돌아보면 강남이 침수되면서 뭐 수많은 고급차들 막 잠기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보험 처리로 넘어가고 보험사들이 뭐 7천억 넘는 뭐 네. 굉장한 그 부담을 안고 뒤에 보험 요율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국가적 국민적으로 보면 종국적으로는 각 국민들 또 지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결국은 예를 들어 사고 나고 각종 기물들이 이제 파손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게 우리 혈세로 다시 이제 보완이 되고 이런 것들까지를 감안해 보면 큰 틀로 행정을 하는 분들은 사전 예방적, 사전 조치, 각종 시설물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만전을 기해야 결국은 그게 지역민들에게 경제적인 플러스 효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재난이 또 이런 안전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결국 이게 행정의 효율과 지역민들의 복리 증진까지도 맞물려 있는 거라서 큰 틀로 보면 굉장히 사전적인 예방 노력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편의상 저희가 이제 처음에 왔던 눈 1차, 그 뒤에 이제 2차라고 제가 명명을 하자면 1차 때는 그야말로 혼쭐이 나고 사과 이광석 시장이 이제 사과를 하고 나서 아까 이제 말씀 중에도 2차 때에 대한 뭐 평가가 좋았다. 그래도 대처 잘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또다시 눈이 왔을 때 청주시의 대처는 어떻게 좋다고들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것이 뭐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예. 청주시장과 부시장이 이제 나서서 이제 그 대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실제로 제설에서 이제 성의 있게 관리자들이 나서는 것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14일 2차 때에는 오히려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의 관할인 읍면 지역에 예. 오창, 오송, 옥산 지역의 지방도에 대한 눈이 안 치워져서 예. 오히려 거기 때 그 많은 피해를 봤다고 그러거든요. 예. 이게 무슨 문제냐면 지금 사실은 많은 이제 주민들이 청주시라고 하는 관내니까 전부 청주시 소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청주시에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은 이제 지방도의 경우에 도로관리사업소가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있고 예. 또 충청북도 말고 이제 청주시에서 관할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네.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도로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 잘 모른다는 예.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할 분담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좀 더 필요하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도도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할 필요는 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아까 변호사님께서 앞서 예. 말씀하셨던 오창 옥산 그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2차 때 청주시의 대처는 적절하고 감사했지만 언제까지 이 눈이 오거나 재해가 있을 때마다 전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야 되나라는 의문은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나서서 눈을 뭐 염화칼슘을 뿌리고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그 자동 염수 분사 장치라든지 예. 도로 열선 등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한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혹시 더 덧붙여서 거기에 예, 이제 덧붙여서 신영환 요즘 교수님. 보시면 예. 이제 제설 전용 큰 이제 스키드로더 이런 큰 장비 외에 보시면 요즘 앙증맞은 굉장히 조그만 1인용 제설 장비 이렇게 구청 같은 데 있는 거 보실 겁니다. 그 굉장히 이렇게 귀엽더라고요. 근데 많은 지자체에서 첫 번째 폭설이 왔을 때 기습 폭설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운전이라든지 네네. 장비를 다루는 전체적인 그 기술들 이런 것들이 숙지가 안 돼서 대부분 놀렸다는 거예요. 장비만 있고. 예, 장비만 예. 있고 그래서 우리 청주시나 충북은 아직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뭐 연습이라든지 대비 훈련 이런 것들까지 충실히 해서 뭐 재난이라는 게 예고 없이 오는 거니까 재난 때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도로관리 제설을 포함해서 도로관리의 그 소관 부서가 명확하게 도로에 표시돼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그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담당자라든가 연락처가 있잖아요. 도로 같은 경우에도 국도, 지방도 이제 그 시군도별로 관리 주체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그 제설 구간 실명제라든가 종합적으로 이제 도로관리 실명제를 도입해서 어느 부서에서 이 누가 담당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번호를 입력을 해서 시민들이 먼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현장에 못 나갈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럴 경우에 빠른 시간 내에 연락이 통해서 제설에 임할 수 있는 이런 제설 구간 실명제 같은 것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작은 그 아까 제설차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외국 같은 데 보면 그 민간이 그런 것들을 갖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제설 작업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그 제설 작업에 참여했을 때 그에 따른 비용과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장비를 관에서 준비해놓고 이걸 움직이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댓글 있으면 좀 소개를 받고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제가 본 거는 예, 이제 이겁니다. 14일자에 이제 눈에 온 거에 대해서 오창 주변 지방도, 오송 주변 지방도 이런 그 읍면 지역에 충북도 소관 지방도에서 민원이 잇따랐다는데 예. 충북도청도 청주 감찰만 하는 게 아니라 제설 잘해줘야죠. 이런 식으로 예. 14일에 논조가 좀 바뀌었어요. 예. 댓글의 논조가. 이거는 이제 충북도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이 다신 댓글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 말씀이 똑같네요. 예, 신 교수님. 네, 역시나 이제 공무원분들, 경찰분들의 그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그 유저 CQ5XX 님께서 그러면서 공무원들 점심시간 더 보장해달라, LI 일이나 제대로 하고 그런 소리 해라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예. 오송역 명칭을 청주 오송역으로 바꾸는 데 대해 물었더니 청주 시민 1,003명 중 78.1%는 찬성, 반대는 15.4%에 그쳤습니다. 전국의 철도 이용객 1,000명에게도 물었는데 청주 오송역 명칭 변경에 찬성이 63.7%, 반대 8.1%, 잘 모르겠다가 28.2%로 찬성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청주 오송역으로 명칭을 바꾸는데 찬성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오송역 위치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60%를 넘었고 청주시 홍보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순이었습니다. 실제로 오송역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아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른다거나 청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응답이 70%에 육박했고 청주에 있는 것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은 31.2%였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 같은 결과를 받은 청주시는 후속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청주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국가철도공단에 역명 변경을 요청하고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청주 오송역으로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의 개명을 결정하기 위한 청주시 지명위원회. 1시간 정도 진행된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오송역을 청주 오송역으로 바꾸기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오송역의 역 이름은 국가철도공단을 거쳐 내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왔지만 찬성률이 높았고 특히 또 철도 이용객들이 오송역 인지도가 매주 낮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역명 변경이 꼭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오송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도 청주시가 오송역 이름을 바꾸기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적이 있다며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오송역 개명으로 불필요한 혈세가 낭비되고 생명과학단지와 6대 국책기관 입주 등을 통해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은 오송의 브랜드 가치도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용 문제도 과소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동안 10여 년 동안 쌓아온 오송의 브랜드 가치 또한도 매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 반대로 벌써 2차례나 무산됐던 KTX 오송역의 개명 절차가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송역의 이름 변경 이슈가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 세 분 어떻게 뉴스들을 보고 계신지 신 교수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뭐 제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오송이라는 걸 잘 모르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오성으로 알아듣는 분들도 많고 또 이게 이제 청주에 있냐 충북에 있는 거냐를 묻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국은 홍보 효과, 이미지 효과 아까 여론조사에서 상위 나오듯이 그 필요성은 분명히 맞는데 또 아쉬운 점이 있죠. 결국 오송은 청주 안에 있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중첩되는 이미지고 이런 이제
아쉬움은 있지만 결국 아까 이제 비용 문제도 지역민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보다 효익이 더 크다면 또 앞으로 이게 한 번 결정되고 바로 뭐 잠깐 쓰다 또 바꾸는 게 아닌 앞으로 계속해서 쓰는 그 효익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 그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결론을 잘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예. 진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문패를 달 때는 내가 보고자 문패를 다는 게 아니라 바깥의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문패를 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동 이름이라든가 자기가 거주하는 동 이름이라든가 아파트 이름까지도 매력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주민들 사이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하물며 우리 전체 도시의 관문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오송역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 국민들이 아느냐 생각해 보면 10년이 지나서도 지금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역명은 우리 지역 사람들의 인식이 아니라 역을 이용하는 전체 국민들의 입장에서 인식하기 쉬운 명칭으로 바뀌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청주시가 청주 오송역으로 바꾼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과거에 청주 청원 통합 시점부터 서청주역이나 뭐 이런 방식으로 명확하게 그것이 청주에 있다는 것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늦었지만 청주가 들어가는 역명은 전체 국민들의 인식에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할 거로 봅니다. 예. 변호사님. 예, 같은 의견입니다. 대부분의 그 고속철도역이 지역명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역의 홍보효과도 있지만 그 역을 이용하는 철도 이용객들의 편리함도 있기 때문입니다. 철도 이용객들이 오송역을 청주에 있는 것이라고 모른다고 하면 사실 표를 살 때도 저 같아도 다른 지역명이 있다면 검색해 볼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송을 아예 빼는 것도 아니고 청주 오송역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예. 사실 이제 제가 아까 이 이슈가 또 다시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도 이제 계속 그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 반대로 한 2번 정도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떠리라고 전망들 하시는지요? 사실 주민들 반대라고 했지만 예. 이미 2014년, 2017년에 그 여론조사 했을 때도 청주 시민들은 역명 변경을 찬성했어요. 사실은 이 문제는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헤게모니 싸움이 깔려 있어요. 역대 도지사들은 국민의힘, 지금의 과거의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도지사도 그랬고 민주당 도지사도 그랬고 청주시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계속 써왔어요. 그래서 오송이라고 하는 것을 청주 오송이 아니라 충북 오송이라고 해왔고 충청북도에 있는 다른 혁신도시 이름도 다른 많은 지역은 시군 단위 이름으로 붙입니다. 나주 혁신도시, 진주 혁신도시, 네네. 완주 혁신도시. 그런데 충청북도만 음성 진천 혁신도시가 아니라 충북 혁신도시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충북 혁신도시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찾아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죠. 이거는 이제 도지사와 시장 간의 그 헤게모니 싸움은 이제 접고 누가 주민을 위한 일인가,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한 일인가 생각을 해서 좀 참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이 오송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 브랜드 가치가 10년 동안 커지 않았다고 하면 예.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뭐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신 네네. 교수님. 그 실제 이제 다른 지역 사례랑 비교해서 보면 쉽게 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익숙하고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어디, 전라남도 어디 하면 잘 모르잖아요. 예. 사실상 예를 들어서 이제 광주 송정역이라고 있잖아요. 그 지하철은 예를 들어 송정역이라고 하면 주로 지역분들이 이용하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런 긴간이 되는 KTX 이런 노선에서 역은 광주 송정역 하니까 그게 광주에 있구나 이렇게 안단 네네네. 말이죠. 송정 해수욕장은 동해안도 있고 남해안도 있습니다. 그 송정 이렇게 하면 어딘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은 거지만 오송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청주를 얘기를 해도요. 서울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충주 옆에 있는 거냐. 그리고 인구가 85만이 넘는 도시다. 이런 것들을 거의 의외로 모릅니다. 예. 이 얘기를 해보면. 하물며 이제 오송이 아직 3만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역세권이 활성화가 완전히 돼 있다 그러면 또 대외적 이미지가 또 달랐겠죠. BI, CI 교체 비용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홍보 이미지에 대한 그런 새로 알리는 비용까지를 말씀하시지만 새로 고쳤을 때 그 효익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이미 많은 그 예. 예측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큰 방향에서 큰 틀로 청주 오송역이라든지 더 큰 이미지를 알리는 그런 명칭으로 개명하는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영명과 관련해서 이 병기를 했을 때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냐면 사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천안과 아산처럼 여기 천안과 아산에 경계 지역이 있어서 천안과 아산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병기한 지역이 있고 아까 광주 송정이라는 것처럼 송정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붙인 것이 있잖아요. 평택 지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지역으로 출발했지만 6개월이 안 돼서 평택을 앞에 붙였어요. 예. 그 지지역이 사실은 삼성전자라고 하는 그 반도체 공장 때문에 바로 생겼는데 지지역을 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예. 그래서 평택지제로 바꿨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영명 교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다른 지역, 예를 들어 포항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경주를 보면 지금 KTX 여기 있는 지역이 도심에서 20km가 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포항역이라고 하지만 포항 흥해역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포항 흥해역이라고 하지 않고 포항역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걸 감안하면 저는 이번에 그 청주 오송역은 사실은 서청주역으로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절충해서 청주 오송역이라도 개명을 해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기대되는 점들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혹시 뭐 우려되는 점 우려되는 점이 있을까요? 많죠. 이제 예. 지금 가장 첨예하게 지금 벌써 10년 넘게 싸우고 있는 KTX 세종역 예. 신설 문제와 맞물려서 예. 그래서 아이디어로 이런 의견들이 실제 언론에 칼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차라리 그러면 청주 세종역이라든지 세종 아이디어도 청주역이라든지 있죠. 이런 예, 예. 식으로 못을 박아주면 예. 세종역을 신설하자고 못 덤빌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아이디어도 뭐 지역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듯이 지금 이 오송역이 단순히 그냥 어떤 한 지역의 역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충청권 광역철도 메가시티랑 맞물려서 우리 충북 입장에서는 핵심이 되는 역이 이제 결국 청주공항하고 오송역 지금 청주 오송역으로 개명 예정인 예. 이 역과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역민들이 잘 모르시지만 오송역에서 위로 조금만 가면 굉장한 철도 기지가 있습니다. 그 K철도 클러스터로 우리 충북에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철도 R&D 단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단순히 그냥 어떤 오송 하나의 역이 아니라 충북이 어떤 철도의 새로운 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중심 기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더 이미지를 확대해야 되고 인접 지역 세종과의 어떤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측면까지를 고려해서 좀 더 사실은 공격적으로 네네. 이름을 짓는 것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상하게 충청북도 논조에서 미리 겁을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부 청사에서 세종역 예정지까지도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고 그것을 감안해서 미리 청주 세종역이라든가 오송 세종역이라고 해준다고 하는 것은 개명의 의미가 없죠. 말하자면 세종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할 것입니다. 영명 개명을 통해서 세종역을 무산시키는 그런 효과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충청권이 공조해서 유치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도 그 세종에서는 이 대회를 빌미로 핑계 삼아 KTX 세종역 주장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역 변경과 맞물리면 조금 세종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이제 가장 우려되는 건 역시 세종시인데 이거에 대해서 충북에서도 속 시원하게 다 드러내놓고 과감하게들 얘기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제 지금 진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예. 이미 이제 국토 그 Y축 또 이시종 전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하면 이제 강호축까지 맞물리면 X축이 되죠. X축의 가장 한복판 분기역으로서의 그 자리 그 위상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어요. 새롭게 뭐 세종역이 네네. 생긴다고 해서 그걸 다 뺏어갈 수는 없는 거고 예. 결국은 이제 간이역 성격이고 그래서 말씀대로 너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여당 의원들이 상당수 찬성해서 지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그렇지만 이 X축의 핵심 중심 축의 역과 우리 충북 전체 발전 그리고 K철도 클러스터의 발전 이런 본질적인 걸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오송 역세권 활성화를 통해서 충북의 위상이 전체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는 이런 본질적인 노력을 더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그 오송역이 국내 유일의 그 분기역이고 생긴 지 10년이 넘었어도 여전히 오송역에 대한 불만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청주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주라고 하는 것은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인 거 다 알거든요. 도청 소재 역 하나 만드는 것에 불만이 없죠. 근데 허업을 반해 오송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호남 고속철도가 논산에서 바로 저기 천안까지 가기를 원했던 호남 사람들은 오송역을 상당히 폄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청주역이 됐을 경우에도 그렇게 폄하할 수 있느냐. 그런 예. 것을 감안하면 영명이 가지는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련해서 댓글 있으면 끝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스티니 님께서 청주 오송역이 마치 청주시 안에 있는 건데 오송역이라고 하면 모른다들 청주에 있다고 해야지 알아요.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네. 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지역민들의 깊이 관심 있는 뉴스들 선정해서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들여다본 월간 뉴스 분석 12월의 월간 뉴스 분석을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